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정숙자는 눈을 떴습니다. 올해 62세,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침대 오른쪽은 비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남편의 콧소리 소리가 시끄러워 잠 못 이룬다고 투덜거렸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숙자는 깊은 한숨과 함께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관절염이 점점 심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죠. 하물며 농사일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혼자 먹을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반찬 조금. 텔레비전을 켜두지 않으면 젓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남편과 그날 농사일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는데 말이죠. 무릎이 이렇게 아픈데 올해도 고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정숙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고추밭을 바라보며 걱정했습니다. 5년 전 도시에서 내려와 시작한 농사였지만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특히 고추 따는 철이면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 일해야 하는데 무릎이 이렇게 아픈 상태로는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차라리 농사를 그만둘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럼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보는 사이였으니까요. 아침을 마친 정숙자는 고무 장화를 신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이런 순간만큼은 시골 생활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추밭에 도착해 무릎을 꿇고 앉으려는 순간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쩌나. 정숙자는 무릎을 부여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고추는 따야 하고 살림은 꾸려가야 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괜찮으세요? 뒤에서 들려온 남자 목소리에 정숙자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빗은 백발과 온화한 인상이 첫인상부터 좋아 보였습니다. 아, 네. 무릎이 좀 아파서요. 정숙자는 당황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자는 주저하지 않고 정숙자의 팔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도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숙자라고 합니다. 저는 김동철입니다. 얼마 전에 옆 마을로 이사 왔어요. 산책하다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요. 김동철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 도시에서 살았던 교양이 느껴졌어요. 이사 오셨다고요? 어디서 오셨는지. 서울에서 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혼자 지내기가 쓸쓸해서 시골로 내려왔어요. 김동철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자는 그 말에 공감이 갔어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였으니까요. 아, 그러셨군요. 저도 남편을 5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무언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추밭 혼자서 관리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김동철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제법 넓은 고추밭이었거든요. 그러게요. 요즘 무릎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올해가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네요. 정숙자의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농사는 모르지만 힘든 일이라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차피 할 일도 없고 운동 삼아서요. 김동철의 제안에 정숙자는 놀랐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이렇게 선뜻 도움을 주겠다고 하다니. 아니에요. 어떻게 처음 뵙는 분한테 그런 부탁을.
괜찮습니다. 저도 혼자 지내다 보니 심심했거든요. 서로 도우며 지내면 좋잖아요. 김동철의 따뜻한 미소에 정숙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선이었어요. 그럼. 정말 고맙겠어요. 대신 점심은 제가 준비할게요. 아, 그럼 제가 너무 등만 보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요리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 몰랐거든요. 정숙자의 말에 김동철도 공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면만 먹고 살았는데.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김동철은 정말로 고추밭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는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성실하게 정숙자의 말을 듣고 따라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김동철이 호미를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추 뿌리 근처의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어색했어요. 네, 잘하고 계세요. 너무 깊이 파지 마시고요. 정숙자가 옆에서 지켜보며 조언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농사를 지으셨어요? 5년 전부터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 지내기 어려워서 시골로 내려왔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서울에서 회사 다녔는데 퇴직하고 아내마저 떠나니까 모든 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김동철의 말에 정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실의 아픔은 누구나 비슷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숙자는 김동철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별거 없지만 들어오세요. 아니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동철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집에 들어왔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집 같지 않게 정말 깨끗하네요. 습관이에요. 남편이 깔끔한 걸 좋아해서 늘 이렇게 지냈거든요. 정숙자는 부엌에서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왔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 반찬까지. 혼자 먹기에는 너무 풍성한 상차림이었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오히려 폐만 끼치는 것 같네요. 천만에요. 요리할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게 되더라고요. 혼자서는 라면이나 간단한 것만 먹었거든요. 김동철이 젓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자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집밥이 이렇게 그리웠는지 몰랐네요. 과찬이세요. 그냥 평범한 시골 음식이에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아내 음식 이후로는 이렇게 정성스런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김동철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정숙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김동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에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맛있는 밥 얻어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김동철은 자연스럽게 그릇들을 개수대로 가져갔습니다. 정숙자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서 있었어요. 남편 이후로는 설거지를 해주는 남자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말 안 그러셔도 되는데.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일들 다 할 줄 알아요. 김동철의 능숙한 손놀림을 보며 정숙자는 신기했습니다. 그 세대 남자들이 설거지를 할 줄 아는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아내가 아플 때 제가 집안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배웠죠. 김동철의 말에 정숙자는 그의 다정함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김동철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고추밭 일을 도와주었고 정숙자는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느 날 고추를 따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자는 무릎 때문에 아래쪽 고추만 딸 수 있었고 김동철이 키가 커서 높은 곳의 고추를 담당했어요. 저기 높은 곳에 빨간 고추가 많이 익었네요.
김동철이 까치발을 들고 팔을 뻗어 고추를 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높은 곳이라 몸의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아, 위험해요. 정숙자는 반사적으로 김동철의 허리를 뒤에서 받쳐주었습니다. 그의 등이 자신의 가슴에 닿는 순간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김동철이 얼굴을 붉히며 몸을 돌렸습니다. 정숙자도 마찬가지로 당황해서 손을 뒤로 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제가. 다치실까봐.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접촉에서 느껴진 온기가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조심하세요. 떨어지시면 큰일 나요. 네, 고맙습니다. 좀 더 조심할게요. 김동철은 다시 고추를 따기 시작했지만 아까보다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숙자도 그의 뒤에서 혹시 다시 비틀거리지 않을까 걱정스럽게 지켜보았어요. 그때부터 둘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의식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고추를 많이 땄네요. 네, 덕분에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많이 따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보람을 느껴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재미있네요. 김동철의 말에 정숙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얼굴에 흙이 묻었어요. 정숙자가 손수건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디요? 여기요. 정숙자는 자연스럽게 김동철의 뺨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김동철의 눈과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숙자의 손이 김동철의 뺨에 머물러 있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정숙자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손을 뒤로 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고맙습니다. 김동철도 어색하게 웃으며 뺨을 만졌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자는 혼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아까 있었던 일이 자꾸 생각났어요. 김동철의 따뜻한 뺨의 감촉, 그의 놀란 눈빛.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정숙자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62세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기도 했어요. 한편 김동철도 자신의 집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숙자의 따뜻한 손길, 그녀의 부드러운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도 되는 걸까? 그도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이 배신 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5장. 두 번째 설렘. 며칠 후 정숙자는 고춧가루를 만들기 위해 고추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김동철이 도와주겠다며 찾아왔어요. 오늘은 뭘 하세요? 고춧가루 만들 준비예요. 고추를 빻아야 하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힘든 일이잖아요. 두 사람은 마당에 절구를 놓고 고추 빻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숙자가 절구질을 하는데 힘이 부족해 보였어요. 제가 할게요. 김동철이 절구공이를 잡으려 했지만 정숙자도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같이 해요. 더 편할 거예요. 김동철은 정숙자의 뒤에서 그녀의 손을 감싸듯 절구공이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채로 함께 절구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힘이 덜 들죠? 김동철의 목소리가 정숙자의 귀에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그의 체온이 등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네. 정말 편하네요. 정숙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동철의 넓은 가슴이 자신의 등에 닿아 있었고 그의 팔이 자신을 감싸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힘들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정숙자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이런 가까운 접촉은 남편 이후로 처음이었거든요.
김동철의 숨소리까지 느껴져서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김동철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숙자의 은은한 향기,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가끔 자신의 턱에 닿는 느낌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 절구 안에 고춧가루가 적당히 빻아졌습니다. 네, 충분해요. 정숙자가 대답했지만 두 사람 모두 손을 떼지 않았어요. 잠시 그 상태로 있다가 정숙자가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도움이 되어서 좋네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김동철의 진한 눈빛과 정숙자의 부끄러워하는 표정이 마주쳤어요. 그때 마당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자 씨 계세요? 마을 이장 부인의 목소리였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몸을 떼어냈습니다. 네, 잠깐만요. 정숙자는 황급히 앞치마를 털며 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동철은 어색하게 절구를 정리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이장 부인님. 아, 손님이 계시네요. 이장 부인이 김동철을 힐끗 보며 물었습니다. 그 눈빛에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네, 농사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요즘 자주 뵙던데. 이장 부인의 말투에 뭔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정숙자는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냥 이웃끼리 도우며 지내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좀. 이장 부인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어요. 김동철이 상황을 파악하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김동철이 떠난 후 이장 부인은 정숙자에게 말했습니다. 정숙자 씨 조심하세요.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 여자가 매일 만나니까. 그냥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이장 부인이 떠난 후 정숙자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벌써 마을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6장. 세 번째 설렘과 빗속의 고백. 며칠 후 하늘에 먹구름이 끼더니 금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자와 김동철은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네요. 김동철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곧 그칠 거예요. 여름 소나기는 금방 지나가거든요. 정숙자가 대답하며 계속 작업을 했어요.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생각보다 좁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있기에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어깨가 닿고 지나갈 때마다 몸이 스쳤어요. 죄송해요. 김동철이 지나가다가 정숙자의 어깨에 부딪혔습니다. 괜찮아요. 정숙자도 도구를 정리하다가 김동철의 팔에 손이 닿았어요. 좁은 공간에서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간이 좁네요. 그러게요. 비가 그치면 나가죠. 하지만 비는 더욱 세게 내렸고 천둥까지 치기 시작했어요. 정숙자는 천둥을 무서워했습니다. 으악! 큰 천둥 소리에 정숙자가 깜짝 놀라며 김동철에게 달려들었어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김동철은 놀란 정숙자를 자연스럽게 감쌌습니다. 그녀의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천둥이에요. 미안해요. 어릴 때부터 천둥이 무서워서. 정숙자는 김동철의 품에 안긴 채로 말했습니다. 그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김동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정숙자를 달래듯 등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비소리와 천둥 소리가 계속되었지만 정숙자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김동철의 따뜻한 품이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었습니다. 마음이 진정됐어요? 김동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품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정숙자 씨. 네, 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김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웃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동철은 말을 잇기 힘들어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리워지고 정숙자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줄 몰랐어요.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정숙자의 고백에 김동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요? 네. 하지만 우리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정숙자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섞여 있었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김동철이 정숙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동철의 말에 정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그치고 두 사람은 비닐하우스를 나왔습니다. 공기가 맑아졌고 무지개가 하늘에 걸려 있었어요. 무지개네요. 정말 예쁘네요. 좋은 징조 같아요. 김동철이 정숙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자도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의식하는 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따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자 씨하고 그 남자분하고 요즘 너무 자주 붙어 다니는 것 같던데. 그러게요. 매일 같이 있더라고요. 저 나이에 뭘 한다고. 마을 부녀회에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정숙자가 지나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았어요. 정숙자는 그런 시선들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장을 보러 갔을 때 마을 부녀회장이 직접 다가왔습니다. 정숙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요즘 김동철 씨와 너무 자주 만나시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부녀회장의 말에 정숙자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농사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남자 여자가 매일 만나니까 좀 조심하셔야죠. 마을 체면도 있고. 체면이요? 네. 다른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과부가 저런다고. 부녀회장의 말에 정숙자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자는 김동철에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매일 만난다고. 좀 조심하라고 하네요. 김동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서로 도우며 지내는 건데. 맞아요. 하지만 사람들 입은 막을 수 없잖아요. 정숙자도 우울해졌습니다. 겨우 찾은 행복인데 이렇게 방해받다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숙자의 말에 김동철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장도 이해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농사일은 계속 도와드릴게요. 혼자서는 힘드니까. 고마워요. 하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며칠 후 마을 농협에서 농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숙자도 참석했는데 김동철도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철이 정숙자에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자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기 앉으세요. 김동철이 자신 옆자리를 가리켰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쪽에 앉을게요. 정숙자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김동철은 서운했지만 이해했어요.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계속 두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둘이 요즘 소문의 주인공들이지. 그러게. 나이도 나이인데. 체면이 말이 아니야. 정숙자는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김동철도 마찬가지로 불편해했어요. 간담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마을 이장이 정숙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정숙자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죠. 네. 요즘 마을 사람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김동철 씨와의 일말이에요. 마을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이장의 말에 정숙자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맞서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정숙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완전히 소외될까봐. 김동철도 비슷한 심정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정숙자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 미안했어요. 9장. 거리두기와 외로움. 그 다음 날부터 김동철은 정숙자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자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혼자 농사일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정숙자는 고추밭에서 혼자 끙끙거렸습니다. 김동철의 도움 없이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멀리서 김동철이 자신의 집 앞에서 정숙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 눈이 있어서 다가갈 수 없었어요. 정말 답답하네. 김동철도 집에서 할 일이 없어 무료했습니다. 정숙자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 모두 우울해졌습니다. 정숙자는 혼자 식사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지? 김동철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서로 좋아하는데 나이가 문제인가? 마을에서는 매년 가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축제가 열렸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정숙자도 마지못해 참석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이상한 소문이 날까 봐서요. 김동철도 와 있었지만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접근하지 못했어요. 축제가 한창일 때 마을 어르신들이 술에 취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즘 정숙자가 참 웃기네. 그러게. 저 나이에 남자 따라다니고 죽은 남편이 울고 있을 거야. 정숙자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늙어서 철이 없어도 너무 없어. 창피한 줄도 모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숙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정숙자의 목소리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서로 도우며 지내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정숙자 씨, 진정해요. 이장이 말렸지만 정숙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외롭게 살면 안 되나요?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정숙자의 당돌한 모습에 놀란 것 같았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김동철 씨도 마찬가지고요. 김동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정숙자가 혼자 감당하게 둘 수 없었어요. 제가 나서겠습니다. 김동철이 정숙자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자 마을 사람들이 더욱 웅성거렸어요. 저희가 서로 좋아합니다. 김동철의 선언에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랑하면 안 되나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부녀 회장이 말하려 했지만 김동철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도우며 지낼 뿐이에요. 정숙자도 용기를 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행복한데 왜 남들이 간섭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앞으로도 우리는 당당하게 지낼 겁니다. 뭐라고 하셨든 상관없어요. 정숙자의 말에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박수를 쳤어요. 맞아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어요. 두 분 응원해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은 줄어들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멋져요. 저희도 저렇게 늙고 싶어요. 젊은 부부들이 정숙자와 김동철에게 말했습니다. 일부 마을 어르신들도 마음을 바꿨어요. 생각해보니 우리가 너무 간섭했나?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지. 우리 세대에는 그런 게 없었지만 요즘은 달라졌나 봐. 물론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숙자가 김동철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당당하게 지내요. 김동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정말 당당하게 지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산책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집을 오갔어요. 정숙자의 고추 농사는 김동철의 도움으로 풍년을 맞았습니다. 함께 일한 결과였어요. 올해 고추가 정말 잘 됐네요. 당신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고추를 수확하며 뿌듯해했습니다. 이제 고춧가루 만들어야죠. 네, 같이 해요. 김동철은 정숙자의 집안일도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너무 편해져요. 괜찮아요. 저도 할 일이 생겨서 좋아요. 정숙자도 김동철의 집을 돌봐주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고 집 청소도 해주었어요. 정말 깨끗해졌네요.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서로 도우며 지내는 거잖아요. 두 사람의 일상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어요. 이렇게 지내니까 외롭지 않네요. 저도요.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마을 사람들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저분들 보니까 보기 좋네. 그러게. 서로 잘 맞는 것 같아. 우리도 나이 들면 저렇게 지내면 좋겠어. 이제는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두 사람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오늘은 정말 춥네요. 정숙자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제가 난로 더 피울게요. 김동철이 정숙자의 집 난로를 돌봐주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집처럼 편안했어요.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정말 추웠을 거예요. 저도 당신이 있어서 따뜻해요. 김동철의 말에 정숙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울밤 두 사람은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자의 집이 있었지만 자연스럽게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내일은 눈이 온다고 하네요. 그럼 길이 미끄러울 텐데. 조심해야겠어요. 같이 다니면 되죠. 김동철의 말에 정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눈 오는 날 두 사람은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60대가 넘은 나이에 눈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즐거웠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저도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하얀 눈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새해 첫날을 맞았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도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지낼까요? 정숙자가 물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함께 지내요. 서로 도우며. 김동철의 대답에 정숙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건 어떨까요? 정숙자의 제안에 김동철은 놀랐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우리 나이에 체면 같은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반대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 이해해 줄 거예요. 두 사람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할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며칠 후 정숙자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웬일로 전화해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어서. 너하고 오빠랑 같이 집에 좀 와라. 무슨 일이에요? 혹시 아프신 거 아니죠? 아니다. 그냥 와라. 다음 주말 자식들이 집에 왔습니다.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까지.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앉아라. 이야기할 게 있다. 정숙자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려고 한다. 자식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재혼이요? 상대방이 누구세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동철이라는 분이야. 여기 이사 와서 엄마 농사일 도와주는 분. 엄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오래 생각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하지만 엄마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잖니. 정숙자의 단호한 말에 자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분이다. 서울에서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고 내려왔어. 자식은 있으세요? 아들 하나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다더라. 자식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이해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딸이 말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했다. 이제 결정했어. 정숙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동철도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아빠 안녕하세요. 응, 잘 지내니? 네, 아빠는 어떠세요? 시골 생활 적응됐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할 이야기가 있어서 김동철은 정숙자와의 관계에 대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재혼이요? 정말요? 응. 혼자 지내기 외로워서.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는 찬성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아들의 반응은 의외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좋은 분이다. 농사도 지으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그럼 좋네요. 언제 한국에 가서 뵐 수 있을까요? 곧 가능할 거다. 김동철은 아들의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17장. 가족의 만남. 한 달 후 양가 자식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풀렸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세요. 김동철의 아들이 정숙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버지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웃는 모습 오랜만에 봐요. 정숙자의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기분이 좋아서. 가족들은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을 열었습니다. 두 분이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아요. 네, 서로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자식들의 축복을 받은 두 사람은 더욱 기뻤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의미 있는 자리로 만들고 싶었어요. 어떤 결혼식을 할까요? 정숙자가 물었습니다. 간소하게 하면 어떨까요?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만. 김동철의 제안에 정숙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마을 사람들도 초대해요. 정말요? 그분들이 올까요? 김동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와야죠. 우리가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해요. 정숙자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두 사람은 함께 예식장을 알아보고 예물을 고르고 초청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몰랐네요. 김동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설레어요. 정숙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60대에 느끼는 설렘이 신기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축하해 주었고 일부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어요. 정말 결혼하시는구나. 그러게요. 용기 있으시네. 우리도 나이 들면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젊은 부부들은 특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정숙자는 단정한 한복을 입었고 김동철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두 사람 모두 빛나 보였어요.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김동철이 정숙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과찬이에요. 신랑님도 멋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식장에는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정말 보기 좋네요. 축하 인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예식은 간단했지만 감동적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을 약속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서약이었어요. 결혼 후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숙자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김동철이 말했습니다. 네,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정숙자도 행복해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김동철은 정숙자의 농사일을 계속 도왔고 정숙자는 김동철의 건강을 챙겨주었습니다. 혈압약 드셨어요? 네, 당신 덕분에 잊지 않고 먹고 있어요. 당뇨 관리도 잘해야 해요. 알아요. 당신이 해주는 음식이 몸에 좋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두 사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저 부부 정말 잘 어울리네. 서로 잘 맞는 것 같아. 우리 마을의 모범 부부야. 이제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 봄이 왔습니다. 고추밭에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올해도 함께 농사를 짓는군요. 김동철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농사예요. 정숙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었어요. 작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하니까 일이 빨리 끝나네요. 그러게요.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수월해요. 농사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랬습니다. 집안일도 장보기도 병원 가는 일도 함께 하니까 더 쉬웠어요. 내일 병원 가는 날이에요. 같이 가요. 혼자 가면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고마워요.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늘 고마웠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마을에 작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독거 어르신들도 용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살면 좋겠네. 그러게.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정숙자 씨처럼 용기를 내볼까? 마을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다른 호라비 어르신이 정숙자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정숙자 씨,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정숙자의 조언에 어르신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몇 달 후 그 어르신도 재혼 소식을 알려왔어요. 마을에는 행복한 부부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양가 손주들이 시골에 놀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가족이 되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들이 두 사람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손주들아, 잘 왔다. 정숙자와 김동철은 손주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할머니, 고추밭 구경시켜줘요. 할아버지, 낚시 가요. 손주들의 활기찬 모습에 두 사람은 더욱 행복했습니다. 저녁에는 모든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어요. 큰 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은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할아버지가 키운 고추로 만든 김치가 짱이에요. 손주들의 칭찬에 두 사람은 뿌듯해했습니다. 그날 밤 손주들이 잠든 후 두 사람은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가족이 모이니까 좋네요. 그러게요. 집이 활기차니까 기분이 좋아요. 우리가 잘한 것 같아요. 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후 두 번째 가을이 왔습니다. 고추 수확철이었어요. 올해 고추가 정말 잘 됐네요. 김동철이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키운 덕분이죠. 정숙자도 뿌듯해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고추를 따고 말리고 고춧가루를 만들었어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춧가루를 어떻게 하죠? 가족들한테도 나눠주고 이웃들한테도 나눠줘요. 정숙자의 제안에 김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춧가루를 나눠주러 다니는 일도 즐거웠어요.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정숙자 씨 고춧가루가 제일 맛있어요. 고마워요. 내년에도 많이 키울게요. 두 분이 함께 키우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칭찬에 두 사람은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활기찬 노후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어요. 병원도 함께 다니며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좋아졌네요. 의사가 김동철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잘 챙겨줘서요. 김동철이 정숙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부인도 무릎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꾸준히 운동하신 덕분이네요. 남편이 같이 해줘서 가능했어요. 정숙자도 고마워했습니다. 서로를 챙기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졌어요.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네,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의 소망은 단순했지만 소중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정숙자는 65세, 김동철은 6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황혼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셨을 거예요. 정숙자와 김동철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